사진을 보실까요? 이 사진이 어린이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칸막이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왜 화장실에 칸막이가 없냐? 칸막이가 없는 게 말이 되냐라는 부모님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엑스포의 개최 진짜 목적은 카지노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카지노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일본에서 오사카에 카지노를 짓겠다라고 뉴스가 나왔을 당시에 아무래도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원인은 오사카 엑스포가 벌어지고 있는 그 섬이 쓰레기 섬입니다. 쓰레기 섬.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본 기사에는 기사 제목에 오사카 시민의 똥으로 만들어진 섬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좀 그 섬이 쓰레기로 만들어진 섬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닥에 쓰레기가 잔뜩 매장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메탄가스가 발생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폭발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 같아요. 가스를 빼내는 어떠한 그러한 시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맨홀 뚜껑을 열어놓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스를 빼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엑스포 주최 측에서 이제 가스가 나오는 그 양을 측정을 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측정을 하다가 그 발표하는 것도 지금 중단된 것 같아요. 그 수치도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보니까 좀 가스 폭발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요 사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카 엑스포 회장에 대량의 벌레떼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여름이 되면은 더 심해지겠죠?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대량의 벌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몸에 막 달라붙고 뭐 굉장히 좀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게 좀 현재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레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오사카 엑스포 내에 고요의 숲이라고 있는데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서 이제 벌레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사카 엑스포 회장에 보면은 워터플라자라고 굉장히 커다란 그 호수 같은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 이 물이 굉장히 좀 더럽다고 그래요. 뭐 이게 고여 있는 물이다 보니까 여기서 또 대량의 벌레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 더워지면은 모기 등 이러한 해충 등이 굉장히 대량으로 발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된다면은 감염병의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은 오사카 같은 경우는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기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데 습도도 높고 그러면 벌레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번 여름에 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사카 엑스포 같은 경우는 화장실 문제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무슨 20억 원 화장실 뭐 그런 처음에 문제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어린이 화장실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실까요? 이 사진이 어린이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칸막이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왜 화장실에 칸막이가 없냐? 아무리 어린이 화장실이라고 하지만 칸막이가 없는 게 말이 되냐라는 그러한 그 부모님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보면은 화장실에 이렇게 칸막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아이들의 안전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칸막이가 없는 건데 여기는 공공 화장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고 부모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화장실인데 칸막이를 없앨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화장실에 대한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전불감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탄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여름이 되면은 그 메탄가스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장 내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관계자들이 담배를 피고 있어요. 여기저기에 그 담배 피지 말아라, 금연구역이다 라고 붙어 있고, 오사카 회장 내는 기본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관계자들, 그리고 정말 많은 외국인 관계자들이 여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여기 공사를 하다가 그 공사 중에 팀 불꽃으로 인해서 가스가 폭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건물의 바닥 전체가 폭발하면서 이 잔해가 천장까지 올라간 그러한 폭발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폭발이죠. 그런데 여기저기서 담배를 핀다라는 거는 정말 커다란 대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사카 엑스포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든다면은 학생 동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강제로 동원을 해서 이제 엑스포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스 폭발의 위험이 너무 크다, 불안하다라는 거하고, 지금 오사카 엑스포에 정말 크다란 문제로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천장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사카 엑스포 개막일 당시에 비가 내렸는데 사람들이 비 피할 곳이 없어서 비를 쫄딱 맞은 사람도 있고, 그랜드링이라고 2km 정도로 나무 구조물로 만든 게 있는데 그걸 만들어 놨지만 그게 얼기설기 나무로만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라서 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다 들이치고 비 피할 곳이 없습니다. 라는 거는 여름이 되면은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할 곳도 없다는 거예요. 그늘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열사병 위험도 있고 해서 부모님들이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은 부모님들이 서명 운동을 했어요. 서명 운동을 해서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학생들 동원하지 말아라, 아이들 엑스포에 보내지 말아라 라고 서명 운동을 해서 시에 제출을 했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오사카 엑스포 방문객 연령별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70대 이상이 35%, 60대가 22%, 50대가 19%, 그러니까 50대 이상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들만 엑스포를 찾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억, 그리고 경제적 여유,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1970년 오사카 엑스포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좀 연령대가 높은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오사카 엑스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고도 성장하던 일본의 그 추억을 가지고 있는 좀 나이든 중장년, 노년층들이 오사카를 주로 찾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그 층들은 고도 성장기 때 이제 아무래도 좀 돈을 많이 번 그러한 세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오사카 엑스포에 찾아갈 수가 있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예전에 오사카 엑스포에 대한 추억도 없고, 그리고 고도 성장기에 대한 그러한 추억, 그러한 것도 없고 지금 현재 힘겹게 살고 있는 그러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 비싼 입장료, 그 비싼 교통비까지 해가면서 가서 또 음식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 비싼 음식값 지불해 가면서 갈 만한 여유가 없는 거죠. 그 증거가 이 그래프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랜드링이 2km로 동그랗게 만든 목조 건축물인데 처음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통나무가 아니라 합판처럼 돼가지고 이거를 접착을 해서 만든 그러한 나무를 사용해서 만든 목조 건축물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사진을 보시면은 얼기설기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게 연결 부분이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 좀 삐딱하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개막을 하고 오픈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랜드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그랜드링 위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길을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그 위를 걸을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일본 SNS상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을 보면은 이게 밑으로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일본 SNS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굉장히 허술하게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을 든다면은 이 그랜드링의 일부가 후쿠시마 산 목재로 만들어졌다는 부분도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기사 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카 엑스포 개막으로 협회가 뚜껑을 덮은 불편한 사실, 새로운 메탄가스 검출, 부풀려진 방문자 수, 운영비도 적자 전락 가능성, 이라는 제목인데, 제목 그대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좀 제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사카 엑스포 협회는 총 방문자 수를 2,820만 명으로 상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5만 명이 방문을 해야 됩니다. 매일 하루에 15만 명. 게다가 이 숫자는 손익분기점을 밑도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숫자가 방문한다고 해서 이익이 남는 그러한 숫자가 아니기도 합니다. 최소한 운영비 적자라도 면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2만 명의 방문자가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협회 측은 매일 방문자 수를 발표하고 있기는 한데, 이 수에는 스텝의 숫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엑스포 관계자는 무려 11만 명이 넘는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객 수가 엄청나게 뻥튀기 된 거죠. 관계자 수, 스텝까지 포함을 시켜서 지금 데이터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풀려진, 뻥튀기가 된 그러한 수를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방문객의 절반 정도만 실제로 티켓 판매 수익이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단체 방문객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할인 티켓, 장애인용 티켓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방문객만 가지고는 실제 수익을 계산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티켓을 산 사람들만 따로 수익을 계산을 해야지만 얼마만큼 수익을 거둬들였는지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까지 동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방문자 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 아이들까지 동원을 해서 강제로 오사카 엑스포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뻥튀기로 부풀려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이 모든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사카 엑스포의 그 개최 진짜 목적은 카지노에 있습니다. 지금 오사카 엑스포가 벌어지고 있는 게 그 섬이잖아요. 쓰레기 섬. 여기에 카지노를 처음에 지을 계획을 세웠는데, 근데 이 쓰레기 섬에 떨렁 카지노만 세우게 된다면은 투자 유치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국제적인 이벤트, 오사카 엑스포를 먼저 개최를 하게 되면은 이 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주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카지노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것들을 좀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오사카 엑스포, 국제적인 행사를 먼저 개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사카 엑스포의 진짜 목적은 카지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개최하게 된다면은 기본적인 인프라 설비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국가 세금으로 인프라 설비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카지노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투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우선 오사카 엑스포를 개최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오사카 엑스포 옆에 카지노를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카지노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일본에서 오사카에 카지노를 짓겠다라고 뉴스가 나왔을 당시에, 그와 동시에 태국에서도 카지노를 짓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오사카 카지노는 태국 카지노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카지노가 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다.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태국은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물가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관광 인프라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태국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카지노는 아무래도 불안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본의 정치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자민당 그리고 오사카 지역에 기반을 둔 그 지역 정치 그 유신회라고 있는데 그 유신회의 운명이 이 그 엑스포와 카지노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현재 유신회하고 그 자민당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유니클로는 그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광고를 내보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 호텔은 혐한 호텔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책들을 각 객실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DHC는 혐한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망해버렸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아무래도 뭐 우리 시각에 봤을 때는 나쁜 기업이죠. 안 좋은 기업들이죠. 이러한 기업을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한국에서만큼은 우리가 불매를 한다면 최소한 한국에서만큼은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작은 힘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